Infinite Uniform Plane Current Sheet. 플레인 커런트가 있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 지금 있어요. 평면에 그 커런트가 흐른다. 한 방향으로 흐른다. 유니폼하게 흐른다. 커런트 밀도 K, 면 밀도. 면의 수직인 방향을 N 방향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그 적분꼴의 암페어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적분꼴의 암페어 법칙을 여기다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황당한데, 이거 뭐 적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죠? 면적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IDS 크로스 R 나누기 R 제곱, 그래서 IDS를 KDA로 바꾼 다음에 적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분할 수도 있죠. 이것도 우리가 했었는데 이걸 암페어 법칙으로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학생들은 쉬운 방법이 뭔지 모르니까 먼저 처음 배운 방법, 어려운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배우지만 이게 훨씬 쉬워요. 알기만 하면. 그래서 암페어 법칙을 써야 되는데 얘를 옆에서 보는 방향으로, 이 커런트를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놓는 게 사실 편해요. 그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커런트가 있는 평면을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여기에 수직 방향으로 노멀 벡터 방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커런트가 이 그림처럼 나온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커런트가 이게 나오고 있다. 이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 옆에서 본 거죠. 커런트 플레인 있으면 커런트가 이쪽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암페어 서킷을 잡으면 돼요. 암페어 서킷 B.ds는 뮤제로 IENC. 여기서 이 C를 우리가 암페어 서킷, 암페어 회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요. 암페어 폐회로. 요 C, 요 적분하는 경로, 중심의 전류 흐르면 뭐 옆에를 둘러싸는 암페어 회로를 잡아서 우리가 보통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류를 둘러싸는 어떤 폐회로 경로를 잡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무한 전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한대만큼 계속 있기 때문에 얘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애초에 다 잡을 수가 없다고. 적당히 끊어야 돼. 적당히 끊으면서 또 대칭성도 좋아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기둥 하면서 원기둥 문제를 풀면서 은근히 말 안 하고 잽싸게 넘어갔는데, 이 원기둥 반지름 A인 원기둥이 있고 바깥에 이게 로라는 점에서 자기장을 반지름 로라는 점에서 자기장을 구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기장이 반지름만의 함수고 방향은 파이 방향이다. 요거였거든요. 반지름만의 함수라는 것이 여기서 경로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서 그렇게 된 거냐면, 반지름이 로인 정확하게 원을 잡았거든. 요 축이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었던 거. 그래서 B 필드가 크기가 적분하는 동안, 여기 적분하는 동안 크기는 적분 밖으로 나가고 방향만 적분 안에 남아가지고 적분을 쉽게 한 거예요. 이게 적분 방정식이라 기본적으로 못 푸는데, 우리가 자기장을 구할 때 이 암페어 법칙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적분할 때 B 필드에서 뭔가 대칭성이 좋게 우리가 똘똘하게 잡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잡는 방법이 한 몇 가지 없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걸 했는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똘똘하게 폐회로의 경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 직사각형 경로를 잡는다. 무한평면에 대해서 그렇게 일단 해봅시다. 직사각형으로 경로를 잡는다. 이왕 잡는 거, 이왕이면 대칭으로 잡는 게 좋지 않겠어? 위로 올라간 높이, 아래로 내려온 길이 똑같이, 그죠? 이렇게 잡읍시다. 이왕이면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방향도 매번 다르게 할 게 아니라 항상 반시계로 잡아요. 딱 엄지손가락으로 전류 나오게 한다면 이렇게 항상, 이걸 페어로라고 하자고요. 페어로는 이렇게 돈다. 페어로 쓰이다. 이걸 잡는 액션이 제일 중요한 액션이에요. 암페어 법칙 풀 때는 페어로 C 잡기. 물론 그거보다 0번 스텝은 이걸 쓰기겠지. 0번 스텝은 요걸 일단 쓰고 써야지 머릿속에 잔상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일단 적어야 돼. 회로 잡기 첫 번째로 중요해. 회로를 잡는. 그 다음에 풀기가 들어갈 건데, 풀기는 조금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봤지만 폐로를 이렇게 잡는다. 이거 왜 이렇게 직사각형을 잡아야 되냐?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저렇게 안 잡고 내가 전류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봅시다. 가끔 시험 보면 이렇게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잡으면요, 좀 대칭성이 떨어져요. 겉보기에는 원이니까 이게 원이 더 대칭적인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제일 가까운 데 잡아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달라요 이게. 근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쪽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라는 것은 좋은 점이요, 이쪽으로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좌우 개념이라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여기서 이런 필드가 나오면 왼쪽과 오른쪽에 뭐 그 비대칭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요 왼쪽에도 무한대만큼 있고 요 오른쪽에도 무한대만큼 있으니까 요 점이나 서로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요 직선은 완전 대칭인 점들인 거야. 근데 얘들은 보면 얘는 확실히 가깝잖아. 요 평면에서 가깝죠. 여기 한 구간은 전압평면에서 가깝고 여기는 전압평면에서 멀잖아. 대칭성이 왕창 떨어지는 점이에요. 어느 한 지점도 동일하지가 않아. 어느 한 지점도 동일하게 두 지점이겠죠. 어느 두 지점도 서로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최악의 경로예요. 이렇게 잡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암페어 서킷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서킷을 못 잡으면 이렇게 돼요. 문제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건 원기둥에는 원이 아주 좋은 경로인데, 이런 무한 평면에는 이 직사각형 경로가 더 좋은 경로예요. 뭐 여기를 A라고 하면 좀 그런가? 뭐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 동그라미, D 동그라미, 이렇게 구간을 4개로 쪼개갖고 구간별로 B 필드와 여기 DS 벡터를 각각 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B 도트 DS를 구간별로 이렇게, 어차피 O 인테그럴이라는 거를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 경로를 적분하는 거니까, 그죠? 이 각각의 구간에서 이 B 필드와 DS 벡터를 각각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 번째, 또 1, 2, 3, 4로 내가 바꿔버렸네, 순식간에. 1, 2, 3, 4. ABC도 1, 2, 3, 4로 됐네. 1, 2, 3, 4. 자, 먼저 1번 구간. 1번 구간에서 DS 벡터가 뭐냐면, 이쪽을 X라고 잡는 게 상식적이겠죠? 이쪽을 Y라고 잡읍시다. N 벡터 방향을 상식적으로 잡자고요. 그러면 DS 벡터 방향은 X 벡터 방향 크기는 DX겠죠. DS 벡터라는 것은. 이거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1번에서 B 필드는 어느 방향일지, 엄지손가락 전류, 기타 등등 손가락 자기장, 암페어 법칙, 엄지손가락이 전류로 나온다, 기타 등등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가겠네? B 필드는 X겠네? X 방향인데 뭐의 함수일 수 있을까? 아직 모르니까, 얘가 뭐 X의 함수일지 Y의 함수일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냅둘게요. 크기는 B고 방향은 X다. 이렇게 잡을게요. 혹시 거리의 함수일 수 있을까? 이 평면에서 떨어진 거리?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일단은 냅둘게요. 그래서 위아래로 대칭으로 놔둔 거야. 그러면 전류에서 위로 같은 거리, 아래로 같은 거리가 되게, 혹시 거리의 의존성이 있더라도 똑같이 잡히게 이렇게 지금 잡아봤어요. 사실 나중에 답을 보면 알겠지만 거리 의존성이 없어요. 거리에 상관없이 B필드 크기는 동일한데 혹시나 다를까봐 이 위아래를 대칭으로 잡은 거지. 사실 위아래를 대칭으로 안 잡아도 계산은 똑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잡아놔요. 2번 구간도 잡아봐. 2번 구간은 DS 벡터가 어느 쪽이냐면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죠. Y, DY죠. B 필드는 어때? 2번 구간이라고 B 필드 방향, 자, 엄지손가락 자기장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갈 것 같네. 안쪽만 보면 그렇지. 이쪽 여기 이 선을 왼쪽으로, 이 선의 왼쪽에 있는 엄지손가락 전류에 대해서는 자기장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일 거야. 그런데 요 오른쪽에는 여긴 전류 없나? 여기도 있죠. 무한이니까 여기 기준으로는 엄지손가락 전류. 뭔 소리야?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기타 등등 손가락 자기장. 그러니까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전류 때문에 오는 자기장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기타 등등 자기장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전류들에서 오는 자기장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무한이기 때문에 왼쪽으로도 무한, 오른쪽으로도 무한. 대칭이네 상쇄되겠지. B필드가 0이에요. 같은 이유로 4번에서도 B필드가 0이에요. 뭐 4번에서 ds 벡터는 아래쪽이긴 한데 마이너스 y dy이긴 한데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어차피 B필드가 0이면 B 도트 ds에서 그게 0이 되니까 2번하고 4번은 B필드가 0이에요. 그래서 좌우는 적분에 기여하지 않아요. 2번, 4번은 적분에 기여하지 않으니까 빼도 돼. 결국 적분에 기여하는 건 1번, 3번. 요 수평 구간 두 개만 남는다. 3번 ds 벡터는 마이너스 x 방향이고 크기는 dx. B필드의 방향은 생각해봐야지. 엄지손가락 자기장 왼쪽이네. 마이너스 x 방향이네. 크기는 b라고 하자. 일부러 같은 거리 잡았으니까 크기는 똑같겠지? 소스에서 같은 거리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린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4개 다 했으니까. 1번에서 bx 도트 x dx 1번. 그 다음에 3번에서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x dx 마이너스는 플러스 xx는 1 xx는 1 됐죠? 그래서 1번 3번 길이 적분만 B필드는 지금 이 x가 바뀔 때 x가 쭉 움직일 때 B필드는 변하지 않죠? 적분 밖으로 나와도 되고 B 첫 번째 요 적분 길이 적분 dx 이 길이 뭐 우리가 정의도 안 했는데 책에 뭐 정의가 돼 있나? L이라고 할까요? 길이 L이라고 하면은 그냥 BL. 두 번째 요놈은 또 반대로 돌아갈 뿐 길이 적분이잖아요. BL. 끝났네? 좌변은 그래서 EBL이에요. 암페 법칙의 좌변이 EBL이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가 스텝 2. C를 잡고 좌변 적분했지. 이제 우변 적분해서 같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적분이 끝나요. 오케이. 이제 우변도 해봅시다. 뮤제로 IES인데 IES라는 건 요 페로 C가 둘러싼 전류잖아요. 요 안에 들어온 전류는 뭐죠? 이 전류 밀도에다가 요 길이 곱하면 되겠네. 그죠? 전류 밀도에 길이 곱하면 될 테니까 K에다가 길이 L을 곱하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우변은 뮤제로 KL. 그래서 좌변 우변 같아야 되니까 EBL이 뮤제로 KL. LL 약분하면 B는 2분의 뮤제로 K. B필드의 크기를 구한 거죠. 방향까지 고려해서 쓴다면 B필드는 이 아래서 오른쪽, 여기서는 왼쪽. 여기서 B필드는 마이너스 2분의 뮤제로 KX 이렇게 될 거고 아래쪽에서는 B필드가 플러스 2분의 뮤제로 KX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죠. 상수잖아, 상수. 영역에 따라 달라. y가 0보다 클 때 평면보다 위에서는 왼쪽으로 가고 y가 0보다 작을 때 평면보다 아래쪽에서는 B필드가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는 왼쪽, 여기서 오른쪽. B필드는 쉽잖아. 적분보다 훨씬 쉽잖아. 적분 안 했잖아. 이건 선적분이잖아. 적분 중에 가장 쉬운 벡터가 들어가 있을 뿐 선적분이에요. 1차원 적분이라고. 방향하고 내적만 고려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뭐 적분할 게 없어. 그냥 뭐 그죠? 근데 원래 문제 이거 이렇게 면적으로 해가지고 IDS 크로스 R 나누기 R 제곱 꼴로 했다면 지금 좀 아마 그 쓴맛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법이 쉽죠. 암페어 법칙으로 푸는 게 훨씬 쉽다. 오케이? 자, 금방 그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쓸모 있는 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체크해 보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이걸 바운더리 컨디션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그림 그리고 전류 밀도가 튀어나온다. K 튀어나오고 있었고 이 방향을 지금 N 방향이라고 하고 그러면 아래를 1이라고 하고 위를 2라고 하면 되겠네. 1, 2 그러면 여기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죠? 컬 B가 뮤제로 J 벡터 이걸 보고서 N 크로스 B2 빼기 B1 이퀄 뮤제로 K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컬에 대한 방정식으로부터 탄젠셜 컴포넌트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끄집어낼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N 크로스 B2 빼기 B1 좌변 이 좌변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B필드 집어넣어 보자고요. N은 지금 Y 방향이고 B2 위쪽이죠? 위쪽에서 자기장 왼쪽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뮤제로 K 방향은 X 빼기 아래쪽에서 B필드 2분의 뮤제로 K죠? 2분의 뮤제로 K X 마이너스 붙어 있지만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합치면 뮤제로 K고 Y 외적 X 이 1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Z죠. 돼서 이제 플러스 뮤제로 K Z 나왔네? 플러스 뮤제로 K Z 이 방향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X고 이게 Y고 앞으로 나오는 게 Z일 거니까 그죠? 앞으로 나오는 이 방향이라는 거지. 그게 우변하고 같잖아. 맞네?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걸 우리가 뭐 얻은 거지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체크해 보는 방법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엔 솔레노이드, 아이디얼 솔레노이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아이디얼 솔레노이드, 인피니트 사실 사설인데요. 인피니티 롱은 굳이 필요 없어요. 아이디얼이란 말에 모든 게 다 되는데 안 길면 그게 아이디얼하지 않잖아. 아이디얼한 솔레노이드는 무조건 길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피니티 롱인데 그냥 나 같으면 아이디얼 솔레노이드 하고 말 텐데 인피니티 롱, 아이디얼 솔레노이드. 이 문제도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어요. 원형 고리전류를 밀도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쭉 그걸 적분했잖아.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때 단 우리 계산 능력이 좀 떨어져서 중심축에서밖에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있으면 여러분이 암페어 법칙 배우면 중심축뿐만 아니라 내부 어디서나 자기장이 똑같은 걸 있다는 걸 배우게 된다 그랬는데 바로 그게 지금 이번 시간이에요. 그걸 해봅시다. 그림을 세로로 그릴게요. 솔레노이드가 세로로 있다. 세로로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전류가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왼쪽은 나오는 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전류 밀도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이게 지금 코일이 이렇게 전류 도선이 이렇게 감겨가면서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류예요. K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K 벡터의 크기 뭐냐? 얘를 NI라고 쓰면 돼요.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뮤제로 NI 할 때 그 단위 길이당 전류, 단위 전류 밀도, 넘버 밀도 곱하기 전류
K가 NI가 되면 돼요. 이 방향을 Z 방향이라고 하고요. 오케이. 이 문제예요. 이게 중심축이에요. 솔레노이드를 옆에서 본 거죠. 다 잘라가지고 옆에서 본 거다. 세로로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고 옆에서 잘라서 본 거다. 이 문제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암페어 법칙, 적분을 사용한 암페어 법칙으로 풀 수가 있는데 앞에도 3단계로 했잖아. 정확하게 앞에 0단계가 하나 더 있었죠. 0 뭐였죠? 식을 적어야지. 적분 이것도 빼먹으면 안 돼. O 인테그럴 페어로 적분이라는 뜻이에요. B ds는 뮤제로 I ENC까지 다 써놓은 다음에 시작하는 이게 0번 스텝, 1번 스텝. 그 다음에 뭐 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회로 잡기, C 잡기. 페어로를 잡아야 돼. 어디다 페어를 잡아야 내가 자기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원기둥 같은 스타일인지 무한 전압평면, 전류평면 같은 스타일인지 그 두 개만 보면 되겠어요. 앞에 우리가 그 example 두 개 풀었으니까. 결국 그거 두 개의 변형일 테니까. 어느 거에 가까울까, 이 문제는? 여기 원기둥처럼 생겼네? 그럼 원기둥 문제로 여기다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잡으면 전류가 어떻게 될까? 이게 회로랑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돌겠네? 아주 골치 아파지겠지? 그런 문제는 풀어본 적이 없잖아. 여기 원기둥 벡터로 잡을 땐 전류가 원기둥 이 Z방향으로 흐를 때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로는 항상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잡아야 되는데 전류 평면이 페어로의 평면이 전류의 직각인 방향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전류가 지금 앞뒤로 이렇게 최소한 여기 우리가 잘라놓은 요 단면에 대해서 앞뒤로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이렇게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 원을 잡으면 아까 말했지만 대칭성이 왕창 떨어지니까 안 되고 여기다가 사각형 회로를 잡아야 되겠다. 사각형 회로를 잡읍시다. 이런 식으로 잡자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대칭이 되게 꼭 잡을 필요도 없으니까 내가 그냥 대충 잡을게요.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하고 바깥 많이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잡을게요. 페어를 잡는데 페어로는 항상 반시계로 잡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회로의 방향은 그건 왜냐하면 고민할 걸 여러 개 남겨놓으면 곤란하니까 페어로는 항상 그냥 반시계로 습관적으로 그냥 반시계로 돌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걸 회로 C라고 하자. 또 1, 2, 3, 4 잡는 거지. 1번, 2번, 3번 구간, 4번 구간. 그게 이제 스텝 2예요. 적분, 요거의 좌변, 요거를 1, 2, 3, 4로 쪼개서 각각을 생각해 보는 거죠. 좌변을 생각해 봐. 자, 1번 구간에서는 B필드가 어느 쪽이겠냐? 아까 앞에도 해봤지만 전류가 여기 들어가네? 자기장은 이 전류에서 오는 자기장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자기장은 이렇게 내려갈 거다. 여기 반대 방향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잠깐 머릿속이 잠깐 버그를 일으킬 수 있어. 아, 내가 요거 회로는 이렇게 잡았는데 요 바깥에도 전류가 있네? 얘는 뭐 안 하나? 얘는 엄지손가락 나오니까 이렇게 위로 자기장 줄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주고 머리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지? 둘 중에 하나 찍을까? 안에 것만 잡을까? 바깥에 것 잡을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철학적인 것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우변에는 IENC라고 써 있어요. 회로에 포함된 전류라고 돼 있지만 여기 B에 BENC라고 썼니 내가? 포함된 자기장이라고 했어? B필드는 그 점에 있는 자기장이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주는 자기장이 여기서 올 수도 있어. 여기서 올 수도 있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뭐든지 합친 거. 최종적인 B필드가 여기 와야 돼. 그래서 이 폐회로를 내가 이렇게 잡으면 그 안에 들어오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만 내가 고려하겠다. 그거는 뭐 그 순진한 생각이에요. 어디서 오든지 소스의 위치에 상관이 없어. 왜 좌변에 있는 B필드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혼란에 빠뜨릴 수는 있어요. 한 0.5초 정도. 그러나 우린 이미 사전 지식이 있어. 전혀 모르지 않죠. 솔레노이드 중심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엄지손가락 자기장 방향, 엄지손가락 전류 자기장 방향에서 이 중심축 방향에는 최소한 B필드가 뮤제로
ni 그다음에 방향은 z 방향에 자기장이 중심에 흐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나? 초등학교 때 알겠구나. 고등학교 때 물리 기억에 따른다면 솔레노이드 바깥에는 자기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게 사전 지식이야 이미. 그런다 우리는 그거 모르고 안 쓰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류가 지금 이 평면에서 위로 나오거나 들어가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자기장의 형태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는 건 확실해요. 비필드가 수평 방향 성분이 없는 거는 너무나 확실하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평면에서 이 수평 방향의 비필드 성분은 없어. 그러면 이게 선적분인데 내적 변이 벡터인데 같은 이 변이 벡터는 요 회로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번 변이 벡터는 y 방향, 2번 변이 벡터는 마이너스 x 방향 이렇게 회로를 따라가니까 결국 그 방향에 비필드 성분이 없으면 그 적분은 무효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비필드가 상하 방향 성분만 있단 말은 요 2번, 4번 구간은 적분에 기여하지 않는다. 비필드가 없으니까. 최소한 그거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알든 아니면 암페어 법칙으로 비필드가 상하 방향밖에 없다는 걸 통해서 알든 2번 구간, 4번 구간은 ds 벡터와 비필드 방향 동시 필요한데 비필드 있다고 여기 비필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하 방향밖에 없다. 상하 방향, 수평 방향 서로 직각이잖아. 내적하면 0이잖아. 1번, 3번만 필요하다. 이런 거 알게 돼요. 길이를 또 잡아야 되겠네.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상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적분은 1번 구간에 비필드의 크기가 있다면 그 B1이라고 내가 쓸게요. 거기다가 얘 방향을 모르니까 방향도 얘가 부호도 포함하고 있다고 칠게요. 내 마음대로. 거기다가 길이 L 곱한 거 더하기 안쪽에 내부 3번 구간 B필드 3번 구간에서의 B필드 곱하기 L. 물론 여기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얘는 위로 가고 여기 3번 구간의 B필드 우리가 사실 알죠. 아는데 지금 모른 척하고 우리가 풀자고. 이거는 지금 사전 지식이니까 모르는 척하고 풀자고. 이걸 넣어버리면 바로 답이니까 재미없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반대 방향인 거 알지만 요 내부에서 B필드가 있다고 하고 길이 L. 여기까지.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간 전류인데 이거는 앞에서도 했지만 뮤제로 I ENC인데 이게 전류 밀도를 길이에 곱하면 되니까 전류 밀도가 지금 NI니까 NI 곱하기 L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변이에요. 암페어 법칙의 좌변과 우변을 알아.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B1을 0으로 만들면 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B필드 1번 경로 상에 작용하는 B필드가 만약 0이라면 B3이 뭐가 되냐면 뮤제로 NI가 돼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경로를 아무렇게나 잡았잖아. 저기 3번 구간을 정확하게 요 중심축에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심축에서 약간 떨어지게 놨잖아. 요 위치에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놔도 다시 말하면 요 3번은 내부 에브리 회어야. 내부 전체라고요. 중심축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은 여기 중심축에서 뮤제로 NI다라는 게 사전 지식인데 적분을 통해서 얻었던 거예요. 그 원형고리를 가지고 적분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한 학부 수준에서 그거밖에 못한다 그랬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암페어 회로를 잡을 때는 내가 요 3번 구간을 정확하게 중심축에 놓지 않았다고요. 대충 잡았어. 그래도 만약 아웃사이드의 B필드가 0이기만 하면 항상 내부 어디서 요거 3번 구간은 항상 움직여도 되니까 내부 어디에서나 B필드의 크기가 뮤제로 NI가 나올 판이야. 아시겠죠? 거기까지 하고 왜 B1이 0인가? B1은 0인데 제가 가정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B1은 0인데 왜 0인지 그것만 내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걸 아주 멀리서 본다고 해봅시다. 내가 아주 멀리서 봐. 저기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아주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얘도 무한 전류 평면이고 요 뒤에 놈도 무한 전류 평면인데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내가 워낙 멀리 갔기 때문에 어차피 제로야. 붙어 있어요. 한쪽은 나오고 한쪽 들어가. 이쪽으로 I라는 전류가 나오고 이쪽으로 I라는 전류가 들어가면 합치면 0이야. 내가 보기에는 전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굉장히 멀리 가서 보면 자기장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해. 이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대니까. 근데 무한대라는 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가 가끔 이 개미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이 가면 뭐든지 무한대야. 원래 이건 원래 유한한 평면인데 내가 엄청나게 작아져 버리면 무한대인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이건 무한대이기 때문에 멀리서 당연히 0이다 그러는데 가까이 와도 0이에요. 어차피 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근데 가까이 오면 좀 헷갈리지. 내가 여기쯤 서 있으면 이제 거리가 보이거든. 이건 가까이 있고 이건 분명히 멀리 있는데 내가 좀 말했잖아. 가까이 있는 무한대나 멀리 있는 무한대나 같은 무한대야. 같은 거리에 있는 거랑 어차피 동일해. 왜냐하면 얘가 느끼는 것은 이펙트가 똑같아. 그래서 그런 효과로 B필드의 아웃사이드는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0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렇고 사전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안다고 생각해서 조금 그렇고 그거보다는 저 무한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보는 게 더 낫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쿨롱의 법칙에서도 무한 전압 평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거기서 E 필드 항상 상수였잖아요. 또 무한 전류 평면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상수인 거예요. 이게 상수가 나오는 이유. 상수인데 바깥쪽에서는 0인 거지. 안쪽에서는 상수고 바깥쪽에서는 0인 거예요. 0도 상수니까. 거리 개념이 없어졌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솔레노이드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그 암페어 법칙에 응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본문에 있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책에 보면 15.27 뭐 28, 29 그래가지고 토로이드가 있어요. 토로이드 내부에서 자기장 그것도 암페어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는 것으로 되게 쉬우니까. 토로이드의 경우, 토로이드란 건 뭐냐면 일종의 도나스 같은 거죠. 도나스처럼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도나스를 못 그리겠네. 이렇게 된 거죠. 이 도나스 이게 뭐야 이게? 그래도 좀 잘 그리자. 이렇게 바깥에부터 그려 나오는 게 쉽겠네. 이렇게 이 도나스인데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이렇게 솔레노이드처럼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이걸 토로이드라고 불러요. 토로이드. 그런데 이 문제도 암페어 법칙을 사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경로 잡는 것만 잠깐 이야기하고 말게요. 어떻게 경로를 잡아야 이걸 풀 것인가? 여기 1번 C 잡기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거니까 얘는 전류가 이렇게 전류를 포함하도록 잡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전류를 포함하게 잡으면 어떻게 잡지? 여기서는 직사각형으로 잡았는데 직사각형 잡아서 될 것 같지가 않고 구부러졌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잡으면 좋냐면 여기서 전류가 뭐 예를 들어서 나와서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와서 뭐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바깥에서 나오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빙빙 도니까. 그러니까 이 전류를 잡으려면 회로를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죠. 내부에서 이렇게 원의 경로를 잡는 게 좋겠죠. 도나스의 요 센터를 통과하는 축에 대해서 직각의 평면에서 원을 그려서 그러면 그때는 죄다 전류가 요 회로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전류만 홀라당 잡힐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푼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 가정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게. 비슷하다고 했지 똑같다고는 안 했어. 근데 이 경우는 아이디얼 솔레노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 존재해요. 그래서 B필드가 이 센터 축에서 거리, 요 경로를 얼마만큼 잡느냐 이 길을 로라고 한다면 그 로에 따라 B필드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책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제 15장을 마치기로 하죠. 15장을 그렇게 해서 마치고
16장. 벡터 포텐셜. 이 시간에 뭐 벡터 포텐셜을 들어가지 말고 B필드의 성질을 하나만 더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벡터 포텐셜을 들어가기로 하고요. 제일 첫 번째 섹션 1. B필드의 다이버전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B필드의 다이버전스, B필드의 컬은 들어봤는데 B필드의 다이버전스라고 이렇게. B필드의 다이버전스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죠. 뭔지 몰라요. 왜냐면 컬이 B필드 컬이 뮤제로 J다. 이게 암페어 법칙이니까. 이건 아는데 이건 모르거든. 계산해봐야 알 판이라고요. 계산해봐야 알아요. 계산해볼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다이버전스 안에다가 B필드 정의를 쓰면 되잖아. 4파이분의 뮤제로 적분 C 프라임, I 프라임, DS 프라임, 외적 R 헷, R 제곱. 그죠? 그런데 요 그레디언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 여기 여기 이건 필드 포인트에 대한 미분이니까 얘가 지금 요 소스 코디네이트에 대한 적분이고 소스 코디네이트에 대한 경로니까 요거 중요하지 않고 요 안에 미분하면은 요거 있네. 요거 두 개만 영향권 안에 있죠. 그래서 적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4파이분의 뮤제로 적분 C 프라임, I 프라임도 밖으로 빼버리고 뭐 일단 그렇게 써. DS 외적 R 헷 나누기 R 제곱의 다이버전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얘를 해보면 R 제곱분의 R을 이게 지금 그 일종의 삼중적이니까 내적, 외적이죠. 근데 물론 이제 미분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얘가 미분 연산자가 제일 마지막에 가버리면 안 되니까 미분할 게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삼중적이니까 얘들을 막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돌려보면 R제곱분의 R을 밖으로 빼면 그 다음 요거 둘을 외적하면 되죠. 내적을 먼저 하고 프라임 벡터 DS 프라임 벡터 먼저 하는 거가 하나 있을 거고 또 다르게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또 다르게 돌리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먼저 빼고 2, 3, 1 요 순서 바꾸지 않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요 두 놈의 외적의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여야 되고 DS 벡터 내적 컬 R제곱분의 R 헷 이 두 항이 될 수 있겠죠. 항이 두 개인 걸 미분했다고 봐도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제 삼중적이니까 부피 그 방향이 거꾸로 되지 않도록 케어풀하게 그것만 케어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부호만 하나 있으면 되고요. 오케이, 여기다 가로를 쳤어야죠. 이렇게 씁시다. 요거는 0이에요. 요거는 소스 코디네이트, 요건 필드 포인트에 대한 미분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관없는 거니까 미분 0이고 얘는 여기서 많이 본 형태네. 이거 앞에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 전자기 원에서도 했었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분의 1.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R제곱분의 R 헷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 포텐셜 정의할 때 이 표현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 두 번째 요거에 뭐냐면 마이너스 빼면 컬 델 R분의 1 이렇게 된 건데 연산자에다 가로를 쳐도 되거든. 이렇게 가로를 쳐서 보면 같은 벡터끼리 외적을 하네? 뭐지? 0이잖아. 왜냐면 면적이 안 생기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면적인데 면적이 안 생 같은 벡터니까 0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네? 0이에요. 0.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다이버전스 B는 0이에요. 수학적으로 명확하고 우리가 이걸 그 법칙의 이름을 암페어 법칙, 뭐 쿨롱의 법칙 이렇게 법칙의 이름이 필요한데 이 법칙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굳이 붙이자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자기 홀극은 없다. 자기 홀극은 없다라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의 인터프리테이션은 물리적 인터프리테이션은 자기 홀극은 없다. 마그네틱. 왜냐하면 이거에 대응하는 전기장의 버전이 뭐였냐면 다이버전스 E가 로 오버 입실론 제로였거든. 이게 가우스 법칙 또는 쿨롱의 법칙이었거든요. 이게 전기장의 소스가 되는 모노폴 차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노폴 전기장의 모노폴에 대응하는 개념이 자기장엔 없다. 그래서 그게 자기 홀극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자기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N극, S극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장은 항상 그게 같이 다니죠. 사이를 뗄 수가 없어요. 그게 전기장으로 간다면 다이폴 같은 거예요. 전기장에선 다이폴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하죠. 전기장에는 이런 것도 있잖아. 양전하나 음전하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걸 모노폴이라고 하고요. 모노, 디, 트리, 모노 하나, 디, 다이, 둘, 트리 세 개. 이 다이 이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전하와 음전하. 근데 모노폴도 있다고 양전하 또는 음전하 이런 게 있는데 자기장에는 이게 다이버전스 B가 0이기 때문에 0인 걸 우리가 증명했고 0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N 이런 거 없어. S 이런 거 없어. 요딴 건 없어요. 이런 걸 뭐 만약 있으면 이걸 모노폴이라고 할 텐데 모노폴이 없어. 마그네틱 모노폴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뭐 붙어 있냐면 마그네틱 다이폴부터 존재해.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침반이야. NS. 이게 마그네틱 다이폴이에요. 마그네틱 다이폴은 물론 이걸로부터는 0이니까 다이폴이 왜 존재? 이거 0인 걸로부터 이게 있다는 걸 프루프한 건 아니지. 있으면 여기에 붙어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있으면 여기 붙어 있을 거다. 이건 없다는 걸 이거 이 부분 여기까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모노폴은 없어. 자석 쪼개면 N극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NX 쪼개서 다시 나와. 자석을 내가 쪼개잖아요. 이런 기다란 막대 자석을 사서 NS 있었는데 내가 이 가운데를 톱으로 잘라. 집에 가서 그러고 나면 요 N극이 가만히 N극으로 안 남아 있고 다시 반은 N 반은 S가 돼 버려. 성질나게. 무한정으로 R을까요? 또 쪼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톱으로 또 잘라. 또 이만큼 잘랐어. 다시 또 NS가 이렇게 돼요. 또 잘라. 어디까지? 당신이 철 원자까지 자를 때까지. 철 원자까지 내려갈 때까지. 원자 이하는 우리가 못 잘라. 그죠? 못 자르니까 어떻게 뭐 그 다음도 손 들어야 돼. 그럼 서브 아토믹 레인지에 가면 모노폴 있나요? 아니, 없어. 모노폴 없어. 없어요. 모노폴 없어. 그래서 자기 홀극은 없다. 이걸 우리가 자기 홀극은 없다 법칙.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있으면 따름 성질 이걸로부터 바로 경계 조건 끄집어낼 수 있겠죠? N 도트 그죠? B2 빼기 B1 델 있으니까 델 도트 있으니까 델 도트를 N 도트로 바꾸면 되잖아. B2 B1 이퀄 우변이 0이니까 얘는 0. 다시 말하면 B 필드의 노멀 콤포넌트는 항상 경계에서 연속이다. B 필드의 노멀 콤포넌트가 경계에서 연속이다.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따름 성질 하나 더. 우리가 전기장이라면 이게 있으면 이걸 사용해서 가우스 법칙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가우스 법칙 하려면 하지. 자꾸 긁혀. 델 B dV 부피적분을 하면은 그거는 폐곡면에서 가우스 법칙을 쓸 수 있겠죠? 사실 이거 0인데 이거 부피적분 한다면 그거는 가우스 법칙 쓰면 이게 가우스 법칙이죠.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어렘 쓰면 그 볼륨을 둘러싸는 폐곡면에서의 비필드의 노멀 콤포넌트를 사용한 비필드
그 서피스 노멀에 대한 적분으로 이걸 우리가 소위 플럭스라고 하잖아. 이걸 플럭스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가 되겠죠. 마그네틱 플럭스를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임의의 폐곡면을 잡아서 어떤 보자기 같은 걸 잡아서 어떤 허공에 자기장이 막 있는데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내가 서피스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를 뚫고 나오는 네트 플럭스는 항상 0이다 이 말이에요. 네트 플럭스는 없다. 어디선 들어가서 어디선 나와야 돼. 네트 플럭스가 있으려면 전기장처럼 전기장이 뭐 예를 들어서 양전하가 있다면 항상 사방팔방으로 얘가 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여기 일렉트릭 플럭스가 포지티브인 볼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긴 그런 게 없어요. 왜? 모노폴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모노폴이 없으니까 항상 들어왔다 나가야 돼. 들어왔다 나가야 돼. 돌거나 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가 클로즈 서피스에는 없다. 근데 어떤 클로즈 서피스가 아니라 오픈 서피스. 오픈 서피스를 생각한다면 뭐 종이장 같은 거 이런 서피스 생각하면 이때는 여기 뭐 통과하는 플럭스가 있을 수 있지. 이럴 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파이 M 또는 파이 B라고 우리가 보통 쓰죠. 그게 요거예요. 페어로가 아니라 그때는 서피스 B 필드 dot NDA 뭐 이렇게 쓰겠지. 이거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해. 예. 이걸 사용해서 뭐 모터 이런 거 계산하고 그러잖아. 그 뭐지? 발전기, 교류 발전기 같은 거 계산할 때 마그네틱 플럭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마그네틱 플럭스의 단위가 웨버예요. 웨버. WB. 웨버. BER. 웨버라는 단위를 써요. 마그네틱 플럭스의 단위가 웨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비필드의 단위는 비필드 단위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테슬라라고 한번 했죠. 테슬라라고 했을 텐데 이 마그네틱 플럭스는 웨버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또 해놨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한다면 웨버 퍼 제곱미터 같은 단위예요 이게.